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른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청원글로 시작됐어요. 네, 30대 이제 승객이 네. 70대 택시기사에게 여러 가지 말다툼, 실랑이를 겪다가 폭언을 하고 동전을 던지기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그 결과 그날 쓰러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이 올라왔고요. 엄벌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승객이 막 동전 던지고 폭언하고 언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8일이고요. 네. 시간은 새벽 3시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지하 인천에서? 주차장이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숨진 기사의 며느리가 이제 청원을 올리면서 며느리가? 굉장히 네.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억울함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당시에 영상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택시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왼편에 들어오죠. 남성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합니다. 가요, 앞으로 가. 가라고. 아니, 욕 하지 말고요. 가. 아이, 이 X는 좋게 얘기하니까. 택시에서 내려서도 승객의 욕설 이어집니다. 얼마야? 4,200원. 그러자 동전을 내려고 동전을 셉니다. 택시 기사니까 넌 택시 기사만 하면 그러면서 그 돈 4,200원 동전을 택시기사를 향해 던집니다. 그 이후로도 한 5분 동안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70대의 택시기사가 가슴을 잡고 쓰러집니다. 보이시죠? 쓰러졌습니다. 다 욕이에요. 30대 네. 승객은. 네. 술 좀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전을 던진 것뿐만 아니고 폭언도 그렇고 다 일단 우리 정서에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죠. 일단 말다툼하다가 네. 쓰러진 건지 이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쓰러진 건지 그 시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대로입니다. 네. 기사가 쓰러질 때 승객은 옆에 서 있습니다. 왼편에 잠깐 보이죠. 네.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쓰러지는 걸 봤을 가게는 거다. 거의 인지했을 것이다. 다만 이제 취한 정도에 따라서 네. 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돌아서 가는 상황에서 쓰러졌을 수 있어요. 네. 자, 폭언을 듣고 말다툼을 했고 동전을 던졌습니다. 네. 그 동전에 맞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사인은 흔한 말로 심장마비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폭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인은 고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물리적인 신체 접촉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경찰은 폭행으로 의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족의 억울함에 대한 청원의 내용은 어떻게 이게 살인은 아니어도 치사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단순 폭행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 흔히 우리가 폭행의 결과 사망하면 고의성은 없었더라도 이럴 때가 폭행치사, 네. 과실치사, 상해치사, 이 치사가 붙는데 여긴 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개인적인 소견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사망이 이 물리적인 타격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가 손 사장 얘기에서도 신체 접촉이 가벼운 접촉이냐 아니면 저 기자는 가격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가격 같은 폭행 상황은 발생하지 네. 않았지만 그래도 적용은 폭행이에요.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쓰러졌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승객을 전날 저 기사분이 태우지 않았다면 지금 저분은 사망하셨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라는 게 시민성이라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의 유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동전을 30대 청년에게 맞은 70대 기사는 어떤 심경이었고 어떤 생리적인 상태였을까?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유가족의 좀 억울하고 답답함은 전 충분히 이해가 말씀하신 됩니다. 만약에 저 승객을 태우지 않았다면 전날 심근경색이 왔을까 하는 부분은 아마 법원이 의료진의 조언을 의학 전문가들의 그렇겠죠. 조언을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일단 저렇게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동전을 던진 것만으로도 폭행 혐의는 인정이 되는 거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폭행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폭행치사다. 네, 폭행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네. 폭행이 그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게 이제 유가족들의 주장이고요. 검찰 앞으로 검찰도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일단 폭행치사라는 범죄가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서 결과에 대한 애견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 승객이 동전을 뿌릴 때 내가 이런 행동, 이런 폭행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예견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좀 기소하기에 좀 자신감
사람이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부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일견 그래도 이런 폭언이라든가 모멸적인 상황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처음에는 폭행치사로 긴급체포까지 했지만 나중에는 석방된 상황이고 네. 지금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모든 범죄는 경찰이나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심근경색이 왔다는 것을 경찰이나 검찰이 입증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 네. 측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고령이신 나이고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럼 네.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뭐 지금 무죄는 아니더라도 폭행 혐의는 인정이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그 일부 부분만, 문제가 그 부분만. 나오는 네, 거죠. 네. 보강 수사를 통해서 법 적용을 바꿀 여지는 있지만 네. 범죄라는 것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는 폭행치사까지는 조금 입증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지금 송치한 상황입니다. 네. 유가족은 하나의 문제 제기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제 네. 다투던 상대가 지금 쓰러졌는데 네. 자, 이 쓰러진 상황을 인지했는지 아닌지는 아까 이제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네. 말씀드렸지만 쓰러진 것을 인지했다면 10분 이상 방치되는 바람에 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즉시 119에 신고를 했고 몇 분 만에 119가 달려와서 네. 심폐소생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다면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지는 않았을까 하는 또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이죠. 네.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유가족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쓰러지셨는데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해주던가 뭐 해야 되는데 구호 조치를 전혀 안 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 이제 아버님 심정지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 골든타임 있잖아요. 뭐 원본 영수에서도 한 10여 분 가까이 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왜 폭행치사가 적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유가족. 욕을 하고 그냥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다 돌아가신 건데 단순히 그냥 폭행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해자는 2달이 넘은 지금까지 사과도 안 했다는데요.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좀 하고 그러면 좀 나을 텐데 사과가 전혀 없더라고. 뭐 어디 면접 보러 다닌다. 내가 이렇게 뭐 살고 있다면 그런 식으로 잘 살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는 또 저는 이제 화가 나죠. 그저께까지도 올라왔었어요. 예, 누구 뭐 생일 파티 갔다 왔다고. 사람이 쓰러졌지만 그것을 이 사람 때문에 쓰러졌다면 그것은 범죄지만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고 갔다고 해서 그걸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치사죄로 처벌을 하려면 승객과 이 기사 사이에 법률상 또는 계약상 구조할 의무가 발생해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네. 과거에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택시기사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있는데 고속도로에선가 그랬죠. 예, 그거. 승객이 네. 뭐 바쁜 일정이 있다고 그 사람도 해서 골프 치러 가는데 비행기를 비행기표 놓칠까 봐. 비행기 시간 다가왔다 해가지고 그냥 네, 갔잖아요. 구호 조치 없이 떠나서 유기치사죄로 기소가 됐었는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무죄 전례가 났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유가족은 10분간 방치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부분이 유기의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네. 조사가 좀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재 법제하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네. 이런 엄격한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지나가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나한테 큰 피해가 야기되지 않으면 구조할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법이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있다는데 어떤 네. 위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우리는 네. 물론 없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심야에 새벽 네. 시간에 길을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냥 귀가해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입증이 만약에 된다면? 사망해요. 네. 그게 뭐 CCTV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입증이 된다면 네. 그 사람은 그 순간 최소한 뭐 심폐소생이던가 네.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던가 아니면 119에라도 신고해야 할 의무 정도는 네. 시민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게 공동체를 사랑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의의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지금 또 고령 사회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의 광고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꼭 필요한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가족들은
그 70대 기사분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건강검진 몇 달 전에 받았는데 문제도 없었다고. 한 달 네. 전에도 받았는데 이상 네. 없다라고 했고 운동도 평소에 열심히 해서 큰 지병이 있었던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꼭 이런 일 생기면 왜 몇 달씩 사과도 안 한다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혹시나 재판 가면 이게 내가 사과하면 다 인정한 게 될까 봐 이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런 염려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모두 다 내 책임이다, 내 폭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라는 정도의 사과는 하지 못할지언정 진정으로 이게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네. 조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런 취지로 어떤 사과라는 것이 법률적인 어떤 책임을 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냥 네. 사람 된 도리 이런 것들을 좀 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박범계, 홍문정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